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전 국회의원 후보를 모시고 있는 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항상 공유한 보도와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신유의 알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동시 기자 여러분들의 노예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의힘 전전직 국회의원 후보님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 발표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전직 국회의원 후보님의 유명님께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동시 선관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동시 기자님들을 모신 가운데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는 생략하고 그럼 전전직 국회 후보님으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통영 고성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2호 2번 정정식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강한 다짐과 무거운 책임감을 품고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국민의힘의 공천 발표가 있었지만 평생을 반려자를 떠나보냈던 개인사로 인해 이제야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게 된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통하고 슬펐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셨던 통영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 아내와 제가 꿈꾸었던 통영의 밝은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으로부터 4년 연속 긍정 대상을 수상했고 의정활동 종합평가 경남 1위,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출석률 경남 1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농해수위 간사,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예산과 특별교부금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등 통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폭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통영에 꼭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지역 교통환경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그리고 어촌지역 주민들의 최대 수건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평균 법안 통과율이 29.3%인데 반해 저는 5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통영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영 KTX 6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었고 한산대척교 건설을 위한 국도 5선 연장 노선이 확정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례산 국립공원 구역을 대폭 해제했으며 어촌길 300 사업 및 문화도시 조성 후보지 선정에 노력하는 등 수상 관광 1번지 공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 14호선 원문교차로 개선 사업, 소외도서 항로 운영 공목 사업 선정에 기여하는 등 통영시 교통편의 정진에도 앞장섰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평가대상 공약 35건 중 약 43%를 완료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21대 공약 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 정정식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지런한 통영의 일꾼으로 중단 없는 통영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영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남해안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통영은 명품 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 1번지 통영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바로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예술, 체육이 공존하는 통영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통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많은 통영시, 경험과 능력, 추진력을 갖춘 국민의힘 기호 2번 저 정정식에게 맡겨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삼선의 큰 힘으로 통영의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힘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통영의 힘찬 도약을 이끌며 더 큰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자님들과 가지고 지난 2022년 11월 28일 날 녹지 모노레일 사고가 나가지고 모노레일도 우리가 이제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그 관리를 하는 분야인데 그때 사고 나고 난 다음에 12일 31일까지 공사 사장이 그 뭐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그런 책임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아니 이런 사과도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연간내고 계약 만료돼가지고 12월 30일 날 통영을 떠나는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국회에 이번에 가시면 통영관광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기업들의 어떤 그 임명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이나 윤리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아니겠나 싶은데 통영시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선거에 당선이 되시면 상임위가 어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노예수 위원장을 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이제 당내 사정에 따라서 농해수위든 아니면 또 상당히 이제 우리 지역 현안, 소위 예소시 사업과 관련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토위원장이나 뭐 이런 해서 어찌됐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황상무 수석하고 이종석 보조대사 문제로 수도권 일각에서 여권 후보들이 좀 배를 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황상무 수석은 뭐 대통령 사표를 수리해서 그렇게 됐고 이종석 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 후보님이 선거운동을 전개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나 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게 약간 이 소위 정책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일단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종석 보조대사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아하게 왜 저렇게 소위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때문에 일단은 뭐 회의 참석 때문에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성이 저쪽하고 공수처와 협의가 조사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소환한다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영 고성 이 지역은 수산업과 관광업이 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광국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물 부산물 대속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실적을 또 거두시고 program을 통과시켰었는데 관광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광 활성화 부분은 금방 또뭐 단기간에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또 콘텐츠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영 또 고성 각각 하나씩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위해야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관광 활성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의 주축이 지금 두 기둥이 수산과 관광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안 등을 법안 그리고 이제 또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관광 부분은 결국은 제가 이제 여수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여수와 통영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수도권에서 접근성 문제입니다. 여수는 지금 BTX도 있고 항공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은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통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불편을 느낀다. 그리고 통영은 그 반면에 이제 이 소위 해양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많은 명품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품선들을 소위 관광의 유인, 끌어들이는 요소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저희 당에서 이제 정식 공약을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이 프레카드를 붙여놓고 했는데 통영을 한국의 칸쿤으로 만들겠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점점식 후보님의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부 감사합니다. 시간도 없이 그냥